그날 밤 낯선 여인이 집 안부엌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끓는 된장찌개 냄새는 죽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그 향과 똑같았다. 만약 그 여름 그 고추밭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는 누군가의 손길에 마음이 흔들릴 줄 몰랐을 것이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여름 충북 제천. 이른 아침에 고추밭은 서늘했지만 기온은 금세 올라갈 기세였습니다. 정호진 63.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와 고추들을 살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번에도 혼자서는 다 못 달 텐데 후배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더니 젊은 사람일까? 그는 고추밭 끝에서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느릿느릿 다가오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기엔 체구가 작고 가녀렸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뜻밖에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검은색 작업복에 밝은색 손수건을 두른 모습,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죠. 혹시 정호진 씨 댁 맞나요? 목소리는 단정했고 또렷했습니다. 정호진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용역업체에서 오신 분? 네. 조은하라고 합니다. 고추 따는 일 맞다고 들었는데요. 괜찮으실까요? 호진은 머뭇거렸습니다. 여성이, 그것도 자기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이 더운 날 고된 농사일을 한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생각보다 일이 좀 거칠어요. 걱정 마세요. 이런 일 익숙하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고 곧바로 밭 옆에서 장갑을 끼더니 고추 몇 개를 조심스레 따보였습니다. 이렇게요? 호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익은 고추만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솜씨, 상하거나 덜 익은 것은 재빠르게 제외시키는 능숙한 손. 오, 잘하시네요. 어디서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여기저기 농사일 도와드리며 살아온 지 좀 됐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는 2년쯤 되었고요. 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능숙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둘은 밭에 한 줄씩을 맡아 조용히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진은 중간중간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찰이었지만 점점 그 눈길엔 다른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모습, 쉬자고 해도 괜찮다며 계속 고개를 저었던 그 고집스러움 속에 무언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식당 도시락이라도 시킬까요? 아니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아침에 된장이랑 반찬 조금 챙겨왔어요. 그 말에 정호진은 움찔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10해가 넘도록 그 주방은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부엌이 좀 낡았고 어수선할 텐데.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은하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텃밭에서 파 몇 뿌리, 풋고추와 깻잎을 따오더니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진은 말없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스멀스멀 되살아났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밥상은 단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지밥, 된장찌개, 풋고추, 아침에 절여온 김치. 첫 숟가락을 떠넣은 순간 정호진은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바로 그 맛. 짠맛과 구수함, 살짝 감도는 단맛까지도. 그리움이 혀끝을 따라 몰려왔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밥을 먹는 기분이에요. 은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내와는 다른 결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고추밭으로 나갔습니다. 해는 머리 위로 치솟았고
그늘이라곤 하나 없는 밭은 고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호진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 여름 고추밭에 그녀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조금씩 되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감정 같은 것을 말입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가자 고추밭은 따가운 햇볕에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아의 손놀림은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밭고랑을 따라 조심스레 걸으며 고추줄기 사이사이로 손을 뻗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정호진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아내는 모습, 바지 무릎에 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는 그 태도에서 그는 어떤 익숙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진은 물 한 병을 들고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목 좀 축이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이 밭이 참 정갈하네요. 주인 손이 보이네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 내 밭을, 내 손길을 알아봐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그는 은하의 곁에 잠시 앉았습니다. 시골 생활은 어떠세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조용한 게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함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끄러운 마음을 덜어주니까요. 그녀의 말에 호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아내 떠나고 나서 혼자 있으니까 처음엔 그 정적이 싫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그냥 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은하는 말없이 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된 고독이지만 그 외로움이 닿는 지점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또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없이 밥솥에 쌀을 안치고 반찬거리를 하나하나 꺼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호진은 이번엔 부엌 입구에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도울 거 없을까요? 그럼 고추 좀 씻어주실래요? 저기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고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거리도 이제는 팔끝이 스칠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고추장이 있으니 오늘은 수육을 삶을까 해요. 그 말에 호진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보따리 안엔 정말 온갖 재료가 다 있었습니다. 여행용 작은 솥과 소금, 마늘, 심지어는 미리 손질된 삼겹살까지. 준비성이 대단하시네요. 언제부터 이런 걸? 혼자 떠돌다 보면 언제 어디서 밥을 해먹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젠 그냥 습관이 됐어요. 호진은 그녀의 손등에 스친 자신의 손끝에서 낯설지 않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상을 펴고 앉아 수육과 고추, 된장, 쌈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간단하지만 푸짐한 식사. 은하는 고추장 한 숟갈을 호진의 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게 더 좋네요. 그 말에 은하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언제부턴가 밥을 혼자 먹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요. 이렇게 누가 있어주는 게 낯설면서도 참 좋아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갗을 스쳤습니다. 해질 무렵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그만큼 사람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호진은 입술을 때려다 망설였습니다. 은하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녀는 그런 호진의 눈빛을 눈치챈 듯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고추밭 참 따뜻하네요. 호진은 웃었습니다. 은하 씨 덕분이에요. 요즘 들어 처음 느껴봐요. 따뜻하다는 감정. 바람이 조금 더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엔 그 어떤 바람도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단단하게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농막으로 돌아가는 은하를 향해 호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에 많이 서늘할 거예요. 얇은 이불은 좀 추울지도 몰라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요. 전 원래 추위 잘 타는 편이 아니라서요. 은하가 농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호진은 처음으로 혼잣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가슴 속엔 아주 오래전 사라졌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이요. 고추밭 한가운데서 마주한 두 사람의 일상은 그 자체로 평온했고 자연스러웠다. 아침이면 함께 밭에 나가 햇살을 맞고 점심이면 된장국 하나에 정갈한 반찬으로 식탁을 나눴다. 정호진은 어느새 집안 구석구석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냉장고 속은 늘 정리되어 있었고 빨래는 제때 거쳐 따뜻한 햇살에 마르고 있었으며 마당 귀퉁이엔 은하가 심어놓은 화분 몇 개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이전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밭일을 마치고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던 찰나 정호진은 느닷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선 낯선 남자를 보았다. 마른 체형, 헝클어진 셔츠, 그리고 한 손엔 부들부들 떨리는 담배를 쥔 채였다. 그는 문턱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조은아, 여기 있지? 정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정호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다. 그쪽이 남편이야? 아니면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정호진은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챘다. 그 눈빛과 말투에서 이미 모든 게 드러나 있었다. 그쪽은 누구신데요? 조은아 전 남편입니다. 서울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고요. 한참 찾았죠. 갑자기 사라져서. 그 순간 집안에서 소리가 났다. 은하가 마당으로 나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남자를 보자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경태 씨, 왜 여길? 경태는 다가오며 말했다. 돌아가자.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일하고 다닐 필요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눈빛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래된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럴 생각 없어요. 난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호진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섰다.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은하가 더는 불편해지지 않길 바랐다. 경태는 호진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시골 농부 때문에 그런 거야? 은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 선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경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결국 그는 돌아섰다. 좋아. 두고 봐. 내가 무슨 삶을 살게 될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말만 남기고 그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정호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섰다. 바람 한 줄기가 마당을 스치고 지나가고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네. 그냥 좀 복잡해서요. 호진은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무엇을 위로라 하기 어려운 감정이었기에 말보다는 곁에 있다는 걸 전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저녁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밥을 지으며 잠시 멈칫하던 순간 호진은 부엌 문턱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 집 불편하진 않으세요? 은하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그런데요, 이 집이 너무 익숙해지는 게 좀 무서워요. 호진은 웃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없이 웃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만의 깊고 조심스러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다. 그러나 호진은 그녀가 내민 그릇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 여자의 마음에 나는 얼마나 들어와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은 걸까? 폭염이 잦아들 무렵 제천에도 간간히 장맛비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쨍하고 하루는 후두득. 하늘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고 정호진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유난히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짙은 회색 구름이 산등성이에 걸리며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고 고추밭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비를 품고 있었다. 호진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은하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니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조용한 저녁이었고 그 조용함은 곧 침묵이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은하는 평소처럼 농막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밖은 이미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을 들고 마당 끝까지 배웅한 호진은 농막 쪽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쏟아지면 저긴 물 새겠는데.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은하가 농막 안에 도착하자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양동이를 이리저리 옮기고 이불 끝을 걷어 올려보았지만 이미 일부는 축축이 젖어버린 뒤였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정호진이 급히 우산을 접고 안으로 들어섰다. 괜찮으세요? 은하는 젖은 앞머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조금 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적당히 받으면. 하지만 그때 천장에서 더 큰 물방울이 떨어지며 은하가 깔아둔 이불 위로 직격으로 떨어졌다. 그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됐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짐 챙기시고 제 집으로 가시죠. 이 비에 여기서 자면 큰일 납니다. 은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뭐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우산 하나를 나누어 쓰고 빗속을 조심스럽게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은하의 어깨는 이미 젖어 있었고 정호진은 그녀를 향해 말없이 타월을 내밀었다. 여기요. 이거 먼저 닦으세요. 옷도 갈아입으시고요. 안에 옷이긴 한데 그대로 둔 게 몇 벌 있어서요. 그녀는 타월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순간 호진은 당황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떡하죠? 거기도 새네요. 거실도 안방도 낡은 집은 오늘따라 곳곳에서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결국 남은 곳은 단 하나 호진의 침실뿐이었다. 정호진은 난감한 얼굴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죄송하지만 거기서 주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거실에 이불 하나 깔고 잘게요. 안 돼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거실도 방금 전까지 물이 떨어졌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네요. 결국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자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은하는 침대 한쪽에, 호진은 바닥에 얇은 요 하나를 펴고 누웠다. 빛은 꺼졌고 창밖에선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조용한 어둠 속 서로의 숨결만이 미세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정호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은하가 작게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야말로 이런 상황 죄송해서요.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 한마디를 더 건넸다. 전 괜찮습니다. 그냥 선희 씨가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에 작은 숨결이 가늘게 떨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향해 말 한마디 내기 어려운 거리감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 무렵 은하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정호진 씨.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진 게 참 오랜만이라서요. 그 말에 정호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그녀가 온 뒤 이 집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체온만이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통해 길게 들어왔다. 따뜻한 볕에 이불을 널며 조은하는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린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고 젖은 대지는 햇살을 머금고 천천히 증발하고 있었다.
정호진은 마루에서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은하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고추를 씻고 밥솥에 손을 얹는 작은 움직임조차 그에겐 하루를 밝히는 풍경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호진 씨, 오늘부터는 제가 농막에서 다시 지낼게요. 그는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물었다. 왜요? 아직 물 새는데 많을 텐데요. 며칠 동안 신세졌어요. 더 있으면 민폐일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그가 붙잡을 명분도 애매했다. 밭일은 계속 도와드릴게요. 고추장도 꼭 같이 담그고 싶고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짧게 끝났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다. 밭에서도 식사 중에도 서로 필요한 말 외엔 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의 눈빛은 자꾸 마주쳤고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해질 무렵 은하는 짐을 챙겨 농막으로 향했다. 호진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말리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녀가 등 돌리며 한마디 남겼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내일 아침엔 다시 나올게요. 호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길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익숙했던 고요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고 빈 부엌, 정리되지 않은 식탁, 무심하게 열린 창문까지도 모두 그녀의 부재를 실감나게 만들고 있었다. 자정 무렵 호진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냉장고에 남은 된장찌개를 꺼내어 데웠지만 그 맛은 이미 식어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네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늦게 밭에 나왔다. 그녀가 없으니 모든 것이 반 템포씩 늦어지는 느낌이었다. 고추밭을 돌아보다가 그녀가 어제 따놓은 고추 1항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고추 한 자루가 깨끗이 다듬어져 있었고 작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내일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 잊지 않을게요. 은하. 그 순간 정호진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무언가 놓친 사람처럼 손에 쥔 고추 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지막 인사를 대신 전하는 듯 가볍고 서늘하게 그의 뺨을 스쳐갔다. 정호진은 중얼거렸다.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은하 씨.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촉촉한 안개가 마을 언덕을 덮었고 고추밭의 일항마다 어제까지 익어가던 붉은 열매들도 어느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정호진은 그날 일찍 밭에 나오지 않았다. 마루 끝자락에 걸터앉아 편지 한 장을 반복해 읽고 있었다. 내일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 잊지 않을게요. 은하. 한 글자 한 문장. 그 짧은 말 속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어내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마을 후배인 최일석을 찾아갔다. 용역 인력을 소개해준 장본인이었기에 은하가 어디로 간 건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형, 조은하 씨 혹시 어디로 간 건지 알아? 일석은 뜸을 들이다 말했다. 어제부터 다른 농장으로 옮겼대요. 마을 넘은 토마토 농장 있잖아요. 거기야. 그 말에 정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긴 안 좋은 소문 많던데. 맞아. 일꾼들 함부로 대하고 특히 여자분들에겐 더 심하다더라. 내가 알아봤는데 좀 걱정돼서 말이야. 그는 더 듣지 않았다. 곧바로 트럭 열쇠를 집어들고 산길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토마토 비닐하우스까지는 한참을 달려야 했다. 도중에 내리는 비는 점점 굵어졌고
그의 마음도 같이 무거워졌다. 농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부터 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일하면 언제 끝내려고 그래? 정신 안 차려? 트럭을 멈추고 다가간 정호진은 10명 남짓한 인부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은하를 발견했다. 그녀의 손에는 흙 묻은 장갑, 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너 나이만 먹고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남자 하나 못 잡아서 여기까지 와선. 농장 주인의 모욕적인 말투에 정호진은 더는 참지 못했다. 그가 앞으로 걸어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농장 주인이 고개를 돌리며 노려보았다. 누구야 당신? 이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다루지 마십시오. 그 말에 농장주는 코웃음을 쳤다. 아는 사람이면 데려가. 쓸모도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정붙여? 정호진은 천천히 은하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 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눈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돼서 왔어요.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괜히. 됐습니다. 가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같이 가요. 그 순간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결국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트럭에 올라탔다. 비닐하우스 뒤에서 들려오는 농장 주인의 고함 소리가 뒤를 따라왔지만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트럭 안은 말없이 고요했다. 계기판 위로 빗물이 떨어졌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잠시 후 정호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하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 고단한 삶 익숙하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트럭은 다시 마을로 들어섰고 익숙한 고추밭이 눈에 들어왔다. 빗속에서도 붉은 고추들은 꿋꿋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같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빗길을 달려 돌아온 마을은 어제와 똑같은 풍경처럼 보였지만 정호진의 눈에는 달라 보였다. 그의 옆자리에 다시 그녀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트럭이 멈추자 조은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렸다. 마당을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줄 몰랐어요. 호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랄까. 이 집은 은하 씨 없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마루 끝에 앉아 맨발을 내리고 고추밭 쪽을 바라보았다. 저 밭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죠. 맞아요. 그날 처음 딴 고추가 얼마나 반짝였던지 기억나요. 그날 점심 제가 된장찌개 끓였었죠. 그 맛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잠시 둘 사이에 고요한 웃음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근데요, 괜찮으세요? 뭐가요? 이런 저랑 함께 있는 게요. 정호진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왜 그런 생각하세요? 전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떠돌며 일해온 사람이고 과거도. 그는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레 감싸며 말했다. 은하 씨,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요. 은하 씨가 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밥이 얼마나 싱거웠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호진 씨. 저요, 앞으로도 은하 씨랑 같이 밭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은하 씨,
제가 그동안 이렇게 확신 갖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엔 말할 수 있어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녀는 숨을 멈춘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옆 화단으로 날아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엔 무르익은 고추밭처럼 붉고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고추밭에 가을 햇살이 길게 들이오던 날 정호진의 집 마당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조용한 마을에서 보기 드물게 잔치상을 펴고 막걸리와 국수를 나누는 날이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 예식장은 없었지만 그들에겐 고추밭이 곧 하객이었고 풍성한 햇살이 예복이었다. 최일석이 주례를 맡아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의 마을 최초로 고추밭에서 사랑 싹튼 부부입니다. 우리 호진 형, 그리고 은하 누님, 앞으로 이 밭처럼 알차게, 뜨겁게 사세요. 웃음소리가 터졌고 은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혼자가 익숙했던 시간들. 떠도는 삶이라 여기던 지난 날들. 그 모든 고단함이 이제야 한자리에 정착한 듯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고추장 담그기를 시작했다. 처음 함께 일을 시작했던 그날처럼 고추를 다듬고 메주콩을 삶고 조심스럽게 절구를 다뤘다. 정호진은 절구질을 하다 말고 말했다.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같이 고추장 담그게 될 줄은. 은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그냥 하루 도와드릴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인생까지 담그게 될 줄은 몰랐죠. 고추장이 익어갈 무렵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정성 들인 건 아마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겠죠.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서로를 담그는 중이죠. 천천히 오래도록. 그해 겨울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첫눈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집안엔 된장국 냄새와 은하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정호진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은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집 정말 따뜻해졌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왔으니까요. 붉은 고추처럼 뜨겁고 진한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들의 하루는 밭과 부엌과 마당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삶이지만 그 속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완전해진 시간. 눈 내린 창밖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고추장 항아리는 마당 한켠에 묵묵히 익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느리지만 깊게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증표였다. 오늘의 사연 마음 깊이 다가오셨나요? 고추밭에서 싹튼 이 늦깎이 사랑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또 다른 봄을 마주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라면 조은하처럼 떠났을까요? 아니면 정호진처럼 붙잡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더 설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은빛 기록,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